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이번에 채널 영남이 새롭게 바뀝니다. 채널 영남은 오는 2019년 2월 1일부터 대표 뉴스인 상주톡을 채널 789번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상주톡은 상주시의 메인 뉴스로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간결하고 부드러운 진행으로 뉴스의 신선한 흐름을 만들어 상주톡의 새롭고 젊은 감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채널 789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새해에 달라지는 농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 산란일자 표기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고유 번호와 사육 조건을 나타내는 6자리에 다음 달부터는 산란일자 4자리가 추가돼 모두 10자리 숫자로 바뀝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에 휴경이 새로 추가돼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헥타르당 2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 사업자에게 지급되던 살처분 보상금이 오는 7월부터 계약 사육농가에게 직접 지급되고 닭과 오리 등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대상 반경이 기존 500m에서 3km 이내로 확대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 품목이 추가되고 영세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족해 새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합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효율적인 운영 조직을 위해 상주시 행정조직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주 곳간만큼이나 유명한 우리네 딸기 현장 속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삼백의료재단 상주 성모병원 이사장과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경북지부 상주지회 회장의 표창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상주시 행정조직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정 방향에 따라 행정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는데요. 이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시가 새로운 천년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 방향에는 지자체 기구 및 정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한 개국이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는 2개국 20개과였는데 현재는 3개국 21개과 한 단으로 개편된 겁니다. 3개국 성격을 행정 분야, 산업 분야, 개발 분야로 나눠 하위 부서를 배치하고 행정 수요와 흐름, 그리고 담당 분야를 고려해서 국의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 문화, 관광, 복지를 관장하는 안전행정국은 행정복지국으로 경제, 농특산 산업을 관장하는 경제개발국이 경제산업국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국은 건설도시국입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는 건축과, 평생학습원,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 스마트 농업추진단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며 민선 7기 핵심 사항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별도의 정원 증원 없이 현 정원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사업팀의 역할인 육군사관학교 이전,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과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기획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정부 핵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팜과 도농업 기술원 유치에 따른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략 사업팀을 토대로 스마트 농업 추진단의 신설을 통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역동적인 시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그 외 분야로도 상주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표적인 과일인 상주 딸기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상주 딸기는 겨울 출하량이 많은 데다가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상주시에는 37호가 15헥타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헥타르는 최첨단 고서열식 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서열식 수경 재배 면적으로는 상주시가 경북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설식 수경 재배는 높이 1m 안팎의 재배대에서 딸기를 키워 토양 염류 피해나 병해충이 적고 작업도 용이해서 적은 노동에도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재배 방식입니다. 상주 딸기가 타 지역 딸기보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상주 딸기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에 연 25억 원 상당의 납품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대만으로 수출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상주에는 곶감만큼 또 유명한 딸기가 있습니다. 청리 딸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바깥에부터 엄청 추웠는데요.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딸기가 딱 자라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지금 둘러봤는데요. 진짜 딸기도 지금 방금 따봤는데 와, 대단합니다, 진짜. 딸기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상주에서도 청리 딸기는 이게 물 수질이 좋아서 네. 예, 경도도 높고 당도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저들은 또 이제 친환경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수확을 해서 바로 입으로 먹을 수 있고요. 예,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아 가지고 네네. 예, 또 뭐 저들이 수출도 하고 있어요. 수출도 하고 있고 네네. 예, 지금 뭐 밀양 사업단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저기 양촌에 있는 예, 조합 공동법인에서 공선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농약도 안 치셨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럼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청리 딸기 많이 보러 오세요. 청리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한 매년 2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주말 가족 나들이를 위한 딸기 수확 체험, 딸기 화분 만들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부가 체험은 상주 지역의 봄철 대표적인 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생산 농가들의 끊임없는 품질 고급화 노력으로 맛있는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대화된 고설식 수경 재배 시스템 보급 확대를 통해 딸기가 상주시 대표 농특산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0의료재단 상주 성모병원에서 성모병원 황정환 이사장과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경북지부 조영진 지회장님의 표창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모병원 황정환 이사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 그에 따라 많은 간호 인력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또 MRI 최신 기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좋은 3.0은 속도 측면에서 빠르다는 특성과 영상의 질이 1.5보다 아주 선명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은 현재 지역의료의 중심병원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진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300의료재단 상주 성모병원 황정환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상주 300의료 성모병원에서 이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다는 현수막을 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받으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국가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늘리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2017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많은 간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9명에서 280명 정도로 한 40% 이상 직원들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표창을 받으신 네. 거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MR 최신 기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거랑 또 새로 도입한 3.0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원래 저희 병원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인수했을 때부터 우리 병원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암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보다는 좀 더 진단에 집중해서 그렇게 미리 좀 초기에 진단해서 암도 그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옳게 이송해서 환자들이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최종적으로 바르게 치료해서 건강을 찾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좀 더 최신의 장비들을 우리가 갖추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3.0 테슬라도 우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 테슬라하고 3.0 테슬라는 크게는 기본적인 차이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MRI를 촬영하려고 그러면 뇌는 약 한 40분 정도 걸리지만은 저희 병원에서는 약 20분 정도 안에 촬영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위도 기존의 MRI보다 한 30% 정도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촬영하면서도 영상 질이 1.5 테슬보다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예. 우리 저기 신경과 과장님의 표현을 빌면 세포까지 다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속도 면에서도 이제 좀 빨라지니까 시민들이 참 많이 편리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과 또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병원에서는 먼저 이제 금년에 사랑과 정성이 깃든 병원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병원 직원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말씨나 이런 것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일반화되고 생활 습관이 되면은 우리 환자들한테도 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경북지부 조영진 상주지회장은 고엽제 경북지부에서 전국 최우수 표창과 수기기장을 받았습니다. 1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회 환자 수송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등 손수 운전하며 상주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경북지부 상주지회 조영진 지회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엽제 경북지부에서 전국 최우수 표창과 또 수기 기장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받으셨나요? 예. 그 표창은 행정, 회계, 사무에서 277개 지회 중 7개 도와 그 중에서 우리가 경상북도 도지부 산하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힘쓴 것은 경상북도 도지부장 윤한우와 또 그 직원들 최정혜 과장, 오옥순 계장, 손원정 간사 그분들과 또 각 지회 경북 23개 지회에 근무하는 지회장 및 사무장들께서 같이 협력한 덕분이라고 봅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회장님께서는 또 17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지회 환자 수송과 또 민원 업무 처리를 하면서 또 손수 운전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병원이 주로 이용하는 곳과 또 면회, 몇 회 환자 수송을 했는지 또 연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 인원은 160회 정도 되면 환자 수송 인원은 4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절기라 나와서 더욱 더 환자들이 발생하여 더 수송을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주로 여기 상주 지역에서는 상주 성모병원, 그다음 보건처 대구, 서울중앙보건처, 각 지역 대학병원, 아산, 삼성 그 병질에 따라서 환자 수송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국 고엽제 회원과 또 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 고엽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2009년도, 2019년도 올해는 꼭 유족 선계가 국회에 가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합심할 것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상주시의 온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죠. 1952년 상주 기차역 광장은 사람 반, 자전거 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또 조선팔도 전국 자전거 대회의 현장이기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상주는 당시 곡창 지역, 교통과 경제의 중심으로 경제력이 넉넉했습니다. 이렇게 1910년에 행정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각 면에 자전거를 보급하게 된 것이 시초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상주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원, 자전거 연맹회장, 국장,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용희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 계획에 대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중간 보고회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 수행사에서 과업 개요, 도시 일반 현황, 자전거 이용 시설 현황 및 정비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또 향유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앞으로 5년간 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정비 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반영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상주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주 동성동을 시작으로 2019년 시정을 주민과 함께 주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주도 2019 시정을 주민과 함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낙동면을 시작으로 중동면, 사벌면 등 6개 면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2개 면을 돌며 시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열리는 2019 시정을 주민과 함께 행사에는 노인회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각 면의 기관 단체장, 언론인 등이 참석해 상주시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깊고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면장들은 2018년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2019년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특히 지역 현안 사업 관련 문제들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황천모 시장 주재로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특히 곶감의 본 고장인 외남면에서는 곶감에 대한 상주시의 관심 제고와 다양한 발전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는 등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9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쌀을 시작으로 감과 콩, 감자, 포도, 배, 복숭아, 오미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의 계획과 실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각 읍면동의 주 재배 작물인 복숭아, 포도 등 재배 방법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에는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농특산물의 일반적인 특성과 재배 방법, 병충해 예방 방법 등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PLS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금년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하며 외국 과일과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피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엠마 왓슨 같은 할리우드 스타부터 국내 연예인들까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코피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에코피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주 신선한 근무 환경이 조성돼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행복한 근무 환경에서 즐겁게 일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사무실 입구부터 직원들 자리까지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직장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실내 온식물을 키워 실내 공간을 쾌활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2015년부터 직장 사무실에 환경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실내 원예인 식물을 심어서 실내 공간을 쾌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해놓으면은 이게 오염 물질을 약 50% 정도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역시 그러면 여기 동료 직원들은 반응이 좋지요. 들어오면은 식물이 있는 공간은 확실히 사람이 순화되고 침착하게 되고 일 능률을 좋게 하기 때문에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내방객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오염물질을 약 50%를 제거하고 사람이 순화되며 침착하게 하고 일의 능률도 높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반응도 좋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내방객들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상품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알아본다면 누구나 친환경 에코피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재활용을 생활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